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나흘째로 접어든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류 피해가 우리 생활 전반으로 번지는 지금 위태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화물연대 파업이 커졌을까요? 그동안 탱크로리 기사들은 단체 행동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지금은 노조 가입률이 70%를 넘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노총으로서는 파업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물론 일부 정상 운행에 나서려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협이나 압박도 받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최승경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주유소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공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유조차 기사들이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고 운송료를 높여달라고 주장하며 나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일선 주유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3, 4일 여유를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타격을 많이 받죠. 수급이 안 되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많지. 저희들 같은 주유소는 저장 탱크가 용량이 작다 보니까 자주 들어와야 되거든요. 채웠는데 이게 이제 그 사이에 보충이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떨어져 가죠. 불안한 마음에 기름을 미리 채워 넣는 시민도 있습니다. 미리 좀 값 오르기 전에 채워놓자. 좀 수급이 안 돼서 기름 못 넣을까 봐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유조차 기사들이 대규모 운송 거부에 나선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파업 이후 7, 8월에 국내 정유 4사 유조차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이 평균 60에서 70%대로 올랐고 수도권 지역 가입률은 90%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비노조원의 정상 운송을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해 수출입 물자를 실은 트레일러에 대해 호송에 나섰습니다. 또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최악의 상황을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축산농가인데요. 5달 전 민노총 총파업 때는 키우던 가축을 굶겨도 봤습니다. 아마 지금 뉴스 보는 심정이 말로 다 못할 지경일 겁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멈춰선 운송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는 군산항. 평소 운송을 하지 않는 휴일인데도 사료 원료를 실은 트럭들이 하나둘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내일 국토부와 화물연대 첫 교섭을 앞두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트럭들을 활용해 최대한 물량을 비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한국사료협회에 등록된 2,200여 대 차량 가운데 50%, 농협사료에 소속된 400대 가운데 70% 정도가 운송을 중단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사료 전용 운송 트럭이 두 기관 소속이라 전체 트럭의 절반 이상이 운송을 멈춘 셈입니다. 매일 가축에게 사료를 줘야 하는 농장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제대로 곡물이 또 사료가 또 농장에 공급이 안 되면 돼지를 굶는다는 거는 돼지를 죽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현재 사료 원료는 95%가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항만에서는 최대 45일치 원료가 저장돼 있지만 공장에 비축할 수 있는 양은 평균 5일치뿐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괜찮은데 장기화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2주 이상 가면 아마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창고가 엄청 넓은 것도 아니고 돈이 또 엄청 많아서 또 미리 사놓은 것도 부담되고 이거 수입품들이라. 국제 곡물가 인상과 고환율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낸 축산농가는 이번 물류난으로 또 한 번 사료 가격이 오를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그럼 왜 파업을 할까요? 화물연대는 줄곧 안전운임제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안전운임제, 화물차 사고를 막으려면 운전자 과로부터 해결하라. 일종의 최저임금 같은 제도인데요. 앞서 보신 탱크롤이나 사료 트럭처럼 더 많은 업종에 영구적으로 적용해달라는 거고요. 일단 지금 안대로 3년 더 운영해보자.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공회전하는 새 민노총은 실력 행사에 나선 상황인데 정부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손해배상도 청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소식은 조용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화물연대 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발주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 사업은 우선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입니다. 파업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된 경우 시행사 등에게 일정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게 하고 시행사가 화물연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대통령실은 불법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차 밝혔습니다.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동안 원칙 대응을 강조해왔습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또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다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내일 첫 만남을 갖는데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명령 발동 여부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퇴근길을 뒤쫓았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매체가 있죠. 김의겸 의원과 협업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한 장관의 자택 현관문까지 찾아가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유튜브 매체 더 탐사 관계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자택을 찾아간 것 오늘 오후 1시 반쯤. 주상복합 아파트 공동 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 자택이 있는 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되면서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와 호수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들은 현관문 앞에서 취재하러 나왔다. 한 장관님 계시냐라고 소리쳤고 자택 앞 택배물까지 살펴보고 떠났습니다. 당시 자택엔 한 장관의 아내와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은 이 소식을 듣고 더 탐사 관계자 5명을 공동 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퇴근길을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더 탐사 측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오늘 더 탐사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불응해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탐사는 최근 올린 웹디자이너 구인글에서 윤, 한이 때려주고도 싫으신 분을 채용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만났던 소년의 모습입니다. 이게 연출한 건지 직접 현지에다 확인해 보겠다. 이런 민주당 의원의 말도 있었지만 이 소년은 곧 한국에 들어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14살 캄보디아 소년 옥 로타가 이르면 이달 말 한국을 찾아 추가 수술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겠다고 했다며 캄보디아 병원에 내야 하는 치료비도 아산병원에서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타는 환자 이송용 비행기인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오는데 비용 상당 부분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출신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의료기관에서 지난 2018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로타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후속 치료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연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 행보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번에 만날 때 더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하지만 김 여사의 방문은 민주당의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빈곤 포르노는 맞다. 캄보디아의 전형적인 서민 가옥인데 저희가 국회의원실에서도 조명을 안 켜고는 그 영상 촬영이 불가능하거든요. 김 여사는 그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당시 현장에는 경호원 통역사도 있었다며 조명을 썼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네, 여랑야랑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모습인데요. 윤 대통령의 최애 축구 선수가 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이 그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로 네덜란드의 요한 크루이프 선수를 꼽았습니다. 요한 크루이프는 70년대 최고의 공격수로 선수와 감독 모두에서 성공을 거둔 인물인데요. 네. 특히 공격 축구의 대표주자입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펠레처럼 잘하는 축구 선수를 많지만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요한 크루이프다 이렇게 네. 말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정면 돌파형 공격 축구 스타일을 들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크루이프 선수를 설명하면서 네.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활동한 선수긴 한데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국정 운영도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네,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치적 의미가 담긴 말로 들렸다고 합니다. 네.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에서 뒤에 숨지 말고 정면 돌파하자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진흙탕에 뛰어들어 저질 음모론을 막는 게 공직자의 품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그게 바로 윤 대통령이 원하는 요한 크루이프의 정면 돌파 스타일이다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 만찬 말미에는 당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정치 공동체 이재명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얘기죠? 네, 지난주 민주당에서는 나는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누구와 정치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입니다. 최고위원들, 국회의원들, 당원들 다 정치 공동체죠. 자,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당내 호응이 생각보다 미미한가요? 네,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 사이에서만 해시태그 운동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현재까지 정청래 최고위원을 빼고는 김남국 의원과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도만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네. 1년 전 대선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 대표의 자서전을 읽는 이재명 바로알기 캠페인을 제안했는데요. 당시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계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니까 여기에 대항해서 단일 대오, 결사항전하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호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최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반나치 운동가인 마르틴 뉘밀러의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를 읊었는데 네. 호응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박 최고위원 측 인사는 누구든 검찰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원팀으로 사정정국을 잘 헤쳐나가는 게 낭송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되레 거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공동체는 특정인을 위한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중심인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흔들리는 야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16강 진출을 가를 가나전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가나팀은요, 여유가 있는 표정입니다. 바로 카타르 도하러 가겠습니다. 예, 김태욱 기자, 드러난 가나 전력이 아무래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가나는 빠르고 강한 공격진이 특히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 앞선 포르투갈 경기를 보고 가나의 약점을 상당 부분 파악했습니다. 사이드 풀백 쪽에 좀 공간을 많이 내주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은 뒷공간 침투를 강조했습니다. 뒷공간 침투 움직임을 해서 골을 노려보는 공략을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빠른 발과 이강인, 황인범의 침투 패스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약점은 또 있습니다. 귀화 선수가 5명이나 돼 조직력이 헐겁다는 겁니다. 그동안 비공개 훈련을 진행하던 가나는 어제 30분가량 공개하며 여유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수비가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민재 선수의 부상이 걱정입니다. 네, 오른쪽 종아리를 다친 김민재는 이틀 연속 훈련에서 제외돼 걱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전 훈련에 참가를 해서 사이클을 타고 몸을 풀었습니다.
조금 전에 공식 기자회견이 끝났는데 벤투 감독은 내일 아침에 김민재의 몸 상태를 보고 출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재는 우루과이전에서도 세계적인 공격수 누네스와 수아레스를 꽁꽁 묶었죠. 빠르고 힘센 가나 선수들을 막기 위해서도 김민재의 수비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와 가나 모두 16강 진출을 위해 내일 꼭 이겨야 하는 만큼 거친 승부가 펼쳐지게 되면 김민재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예, 가나전은 주심도 신경 쓰입니다. 레드카드를 안 바라는 스타일인데요. 하필 손흥민을 퇴장시킨 전력도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날아오르는 공을 향해 날쌔게 뛰는 손흥민. 볼을 다투는 과정에서 첼시의 리디거가 자신을 밀어서 넘어뜨리자 분을 참지 못합니다. 곧바로 레드카드, 보복성 플레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리디거는 아무런 페널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날 레드카드를 준 심판은 앤서니 테일러, 내일 한국 가나전 주심으로 나서는 심판입니다. 테일러 심판은 웬만해선 파울 휘슬을 불지 않아 거친 플레이를 유도한다는 평가. 그러다 분위기가 과열되면 레드카드를 꺼내 냉각시키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레드카드 16개 중 테일러가 3분의 1가량인 5개나 꺼내 들었습니다. 레드카드는 한 번의 경기 흐름을 뒤흔들 수 있는 큰 변수인데다 조별리그 순위에도 영향을 주는 항목이라 우리 선수들은 심판 성향에 대비해야 합니다. 내일 승부와 관련해 해외 베팅 사이트는 대체로 한국의 승리를 점치는 분위기. 게다가 이번 월드컵에서 흰기에 가까운 적중률로 유명한 BBC 해설가도 한국이 1대0으로 이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서튼은 한국이 우루과이전에서 골을 못 넣은 건 찬스를 못 살렸을 뿐이다.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서튼은 앞서 일본이 독일을 2대1로 꺾을 거라고 봤고 지난주 우루과이전의 무승부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16경기 중 무려 12경기의 결과를 쪽집게처럼 맞춰 인간 문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내일 밤 10시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계절답지 않게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서울도 아침은 영하권에 들어갔습니다. 역주행 날씨가 정말 끝이라는 예보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붕어빵 틀에 반죽과 팥소를 넣고 바삭하게 구워냅니다. 쌀쌀한 날씨에 길거리 먹거리를 찾는 시민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일찌감치 재료가 동인한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반죽에 설탕을 넣고 따끈따끈하게 완성된 호떡도 인기 만점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올가을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진 오늘. 나들이 나온 아이들은 따뜻한 먹거리로 몸을 녹였습니다. 어묵 먹으니까 어때요? 따뜻해요. 고운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니는 시민은 물론 날씨가 좀 쌀쌀해서 안에 네일을 입긴 했어요. 반려견도 두툼한 겨울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강아지도 이제 산책을 나와야 되니까 패딩을 입히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입혔는데 그래도 떠네요. 아직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도 한파 대비에 나섰습니다. 추위에 약한 송아지를 위해 난로를 설치하고 바람을 막아줄 가림막도 내렸습니다. 여기저 출절이 15도까지 나가요. 장수가. 제일 출 때 한파 막 들어올 때는. 오늘 경기와 강원, 충청과 전북 일부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월드컵 거리 응원이 열리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중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북극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신장 위구르에서는 아파트 화재가 났는데 이게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시위로 불이 붙었습니다. 중국 전역으로 번지면서 반정부 구호도 터져나왔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喷不上呀，他是不是都没有意识到他没有喷上呢？ 소방차에서 쏜 물줄기가 불이 난 아파트를 향하지만 닿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중국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 우르무치시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3시간도 안 돼 꺼졌지만 제로 코로나 봉쇄 조치로 세워진 차단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아파트 문을 잠가 주민들이 못 피했다는 주장이 퍼지며 거리 시위로까지 번졌습니다. 희생자 탓을 한 당국자의 실언에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部分居民自防自救能力弱，对居住建筑中通往楼顶的第二安全出口位置不熟悉。 상하이 등 대도시 시민들도 거리로 나서 제로 코로나 정책과 시진핑 주석,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共产党! 共产党! 시진핑! 최루탄을 쏘며 강경 진압에 나서고 소셜미디어를 통제하고 있지만 시위는 다른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둘째 딸이 또 공식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엄마 리설주와 똑 닮은 모피를 맞춰 입었는데요. 조선중앙TV는 일가 모두를 극존칭으로 추켜 세웠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발사 공로자들과의 기념 촬영 자리에 김주애로 알려진 둘째 딸을 다시 데리고 나왔습니다. 딸은 지난 18일 미사일 발사장에서의 첫 등장 때와 달리 이번엔 반묶음 머리에 검정색 모피 코트 차림입니다. 옷 차림새와 박수치는 제스처까지 엄마 리설주를 꼭 닮은 모습입니다. 딸을 일컫는 호칭 또한 한층 격상됐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유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자신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과 함께 찾아오시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딸을 미래 세대의 상징으로 내세워 화성 17형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화성 17형이 김주애라는 백두 혈통을 지키고 북한의 미래 세대도 지키는 일종의 안전 지킴이라는데 포상잔치를 벌인 김 위원장은 ICBM 이동식 발사 차량에도 영웅 칭호를 주며 미제의 핵 패권에 맞설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핵 강국임을 세계 앞에 실증했다고 자축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핵 위협에 미국은 핵 탑재가 가능한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 8대에 최대 무장 동시 출격 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기세등등한데 만에 하나라도 진짜 도발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대피소가 있긴 한데요. 방치된 곳이 허다합니다. 현장 카메라 김태형 기자가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렇게 공습 경보가 내려지면 민방위 대피소로 빨리 이동을 해야 합니다. 위급 상황일 때 그나마 안전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또 대피소로서 제 기능을 할지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과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접경 지역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100명 넘게 수용하는 대피 시설이 있습니다. 선반에는 재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와 비상 약품함이 있습니다. 약품함을 열어봤습니다. 2017년께도 사용 기한이 5년 이상 지난 감기약부터 연고까지 수두룩합니다. 약효가 없거나 성분이 변질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면사무소가 올해 1월 작성한 대장엔 응급처치용품은 이상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점검을 해요. 의약품까지는 유통기한까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다른 곳도 살펴봤습니다. 이 대피소는 아예 입구부터 막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지하 대피소 앞입니다. 이 앞에는요, 이렇게 주민들이 놓은 짐이 있고 또 문은 이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문이 안 열리는데? 여러 번 힘을 줘야 겨우 문이 열립니다. 경사가 급한 계단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손잡이가 없습니다.
노약자는 신속히 대피하기 쉽지 않고 장애인은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소방시설은 1987년 제작됐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전원 같은 건 그런 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던 모양이네요. 네. 20년 넘었는데 한 번을 어디 대표라고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럼 나 처음 듣는 거요. 대피소는 비상사태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 홈페이지엔 대피소 명단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엉망입니다. 대전의 한 구청은 지난해 말 문을 닫은 가게 이름을 그대로 표시했다가 1년이 다 돼서야 수정했습니다. 뒤늦게 저희가 자료를 어제 저희가 수정을 했었어요. 홈페이지 부분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동해로 서해로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대비태세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현장 카메라 김태형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예방에 나섰던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5명 모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애초 신고된 인원은 2명이어서 당국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추락한 헬기에 물을 뿌리며 화재 진압에 안간힘을 씁니다. 불이 꺼지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뼈대만 남은 헬기. 소방관들이 탑승객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강원 속초시 계류장에서 출발한 헬기가 양양 현북면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추락했습니다. 이륙한 지 1시간 20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추락 현장에선 70대 기장과 50대 정비사를 포함해 모두 5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헬기 배터리 부분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 수습 초기 소방관들의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 안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초기에 안정화를 시키고 나서 이제 시신을 인양을 한 것입니다. 기장이 최초 신고한 비행기 탑승 인원은 2명. 3명은 어떤 이유로 탑승했는지 경찰이 파악 중인데 20대 남성의 신원은 파악됐고 또 다른 여성 2명의 신원에 대해선 경찰이 헬기 계류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서 지문을 채취해 조사 중입니다. 사고 지점과 멀지 않은 곳에는 농가와 펜션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헬기 파편이 이곳까지 떨어져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시끄럽게 소리가 너무 나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시끄럽지 했는데 꽉 하는 거예요. 파편이 터가지고서 유리도 이제 나갔잖아요. 불이 그렇게 막 뻥뻥 하면서 터지듯이 터지는데. 헬기는 산불 예방 활동을 위해 공중에서 순찰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륙 당시 사고 지역의 바람은 초속 2에서 3m로 약하게 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강풍이 많이 불었었잖아요. 금일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요청을 받긴 받았는데 오늘은 헬기 상황이 힘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사고 기종은 S58T 18인승 산불 진화 헬기로 속초와 고성 양양 3개 지자체가 민간에서 공동 임차해 사용해왔습니다. 한편 지난 5월 경남 거제에서도 50년 넘은 노후 헬기가 추락해 기장이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에 이어서 공유 스쿠터까지 등장했습니다. 스쿠터는 면허도 필요한데요.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홍유라 기자입니다. 도로변에 흰색 스쿠터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한 모빌리티 업체가 최근 출시한 공유 스쿠터입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100대가 시범 운영 중인데 최대 속도를 시속 40km로 제한하고 헬멧을 탑재해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 인증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가 등록된 아이디로 스쿠터를 빌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스쿠터 대여가 가능했습니다. 킥보드만 탔었는데 처음 봐가지고 타면 면허 이거 확인 안 하고 되거든요. 중고등학생도 부모나 다른 사람 명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애들이 도로에 나온 게 좀 제일 걱정되죠. 아무래도 킥보드도 사건 사고 좀 많잖아요. 사고 나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다치니까 그게 좀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반납도 제멋대로입니다. 현행법상 인도 위 오토바이 주차는 불법으로 범칙금 3만 원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앞 등에선 반납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를 무시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이런 데도 막 해놓고 주차장 이런 데도 많이 해놓고 하면 진짜 약간 더 엉망이 될 것 같은 느낌? 심지어 이건 부피도 크잖아요. 자전거에 킥보드, 여기에 스쿠터까지 공유 모빌리티가 확대되는 상황. 철저한 본인 인증 관리와 반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전세 대출 금리가 바짝 오르면서 전세 수요도 꺾였습니다. 그렇게 인기 좋던 강남 전세가요 급기야 10억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고민도 커졌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3,400세대가 넘는 서울 서초구의 대단지 아파트. 최근 5개월 만에 전세값이 10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6월 35평짜리 전세 매물 최고가가 22억 원까지 치솟았는데 지난 9일 같은 종류 매물이 12억 3,750만 원에 거래된 겁니다. 인근 다른 아파트의 34평 전세 매물도 지난 5월 23억 원에서 이번 달 14억 5천만 원으로 8억 5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1.36% 떨어졌는데 2008년 12월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입니다. 전세값이 이렇게 내려간 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전세대출금리까지 치솟았기 때문. 비싼 대출이자를 내느니 월세나 반전세를 택한 임차인들이 늘면서 전세 매물은 쌓이게 되고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집주인들입니다. 거의 4, 5년 전 가격이에요. 다른 데다 전세금을 집주인 입장에서 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지속될 겁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도 미분양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전월세 가격을 낮추면 기존의 전월세 가격이 또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억 단위로 요동치는 전세 시장에 집주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광어와 꼬막은 우리 국민들이 참 좋아하는 해산물이죠. 계절은 겨울이지만 이제는 사시사철 밥상에 오를 수 있는데요. 비결이 뭘까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넓은 수조에 광어떼들이 한가득입니다. 먹이를 던져주자 힘차게 뛰어오릅니다. 광어는 당질이 거의 없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 칼로리도 낮아 다이어트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생산되는 양식광어는 연간 15,000여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34%에 달합니다. 양식장에선 심층수를 끌어 쓰는데요. 하루 24시간 물을 순환해줘 깨끗한 수질을 유지합니다. 바다 밑에는 맥반석이 형성되어 있어서 미네랄을 풍부하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특징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 어느 때라도 가장 맛있게 즐겨 먹을 수 있는. 제철을 맞은 꼬막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설치한 뒤 여기에 붙은 새끼 꼬막인 종패를 2년간 키운 뒤 거둬들인 겁니다. 매년 400만 톤 넘는 새꼬막이 벌교 앞바다에서 나옵니다. 보성군 어민들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토종꼬막, 참꼬막 양식도 시작했습니다. 종묘 배양장에서 새끼 참꼬막을 생산한 뒤 4년 이상 키운 끝에 지난해 60톤 넘는 참꼬막을 수확했습니다. 꼬막은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팔진미 중 일품으로 진상될 정도로 귀한 음식. 이젠 생물은 물론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개발돼 1년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갯벌 상태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꼬막들이 거기서 자생하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조건이에요. 채널A와 동아일보는 국내 최대 수산 양식 박람회인 시팜쇼를 다음 달 1일 개최합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희생이 없게 사고 상황에 대비하자는 건데요. 디귿과 권투 자세 기억하시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중 두 가지 자세를 제안해 봅니다. 두 팔을 가로로 겹쳐 지지대를 만드는 디귿 자세와 세로로 세우는 권투 자세입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제목은 군중 밀집 지역 안전사고 예방 교육. 교육용으로 제작된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로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교사가 사고 발생 전과 발생했을 때 상황에서 벗어난 뒤 각각의 대처 요령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압사사고 상황을 가정해 시연을 합니다. 특히 가슴 쪽 숨쉬는 공간을 확보하는 훈련에 집중합니다. 디귿 자세가 더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권투 자세가 좀 더 편했는데 펴가지고 딱 버텨야.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영상을 서울의 모든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제곱미터에 5명 이상이면 위험한 곳이 됩니다. 이 정도 이상이 되면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서울의 각 구청도 크리스마스 등 연말 행사를 앞두고 도로 위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세계인의 눈과 귀가 쏠린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란의 현실을 알리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정부가 반정부 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무참하게 진압하고 있는 실정이죠. 국가대표로 나선 이란 선수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We have nothing else to wear. What do we wear? 현지 시각 지난 25일 이란과 웨일스의 월드컵 축구 경기를 앞두고 일부 이란 응원단이 입장을 제지당했습니다. 히잡 의문사로 번진 이란 반정부 시위 구호인 여성, 생명, 자유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물품의 경기장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히잡 의문사의 당사자인 마흐사 아미니의 이름과 그녀의 나이를 의미하는 등번호 22번이 적힌 티셔츠도 결국 압수됐습니다. 이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시위에 동참하는 뜻에서 국가 재창을 거부했습니다. 막히고 뺏기고 침묵하는 동안 히잡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세상 밖으로 더 많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정부 상징물들이 불에 탔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 초대 지도자인 호메이니의 생가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33년째 이란을 통치하고 있는 하메네이를 겨냥한 독재자 퇴진 구호는 거리를 뒤덮은 지 오래입니다. Since the nationwide protests began on the 16th of September, over 300 people have been killed, including more than 40 children.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도 14,000명이 넘는데 이들 중 일부는 고문과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Started torturing me all over again. They tortured, raped me from behind. 이란 당국은 일부 시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탄압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시위의 불길은 각계각층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We need the support. We need the support from out of Iran. 유명 여배우들은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체포됐습니다. 시위 초기 여성 인권 증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어느새 사회를 전면 통제해온 이슬람 공화국 체제에 대한 교체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20대 MZ 세대들은 그런 혁명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SNS로 이 글로벌 흐름을 실시간으로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만 계속 억눌려 살아야 되냐는 강력한 저항이 있는 겁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제2의 이슬람 혁명을 불러올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윤수입니다. 전국에 큰 추위가 찾아왔지만 제주엔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다른 지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죠.
노랗게 물든 이색적인 정취에 감탄이 절로 납니다. 내일은 다시 비가 내리며 기온이 반짝 오를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높아서요. 10도를 넘기는 곳도 있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높아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비는 제주 산지에 120mm 이상, 또 중부에 최대 80mm, 그 밖엔 최대 50mm 내립니다. 양이 많은 데다 돌풍과 벼락도 동반돼서 요란하게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면 초겨울 날씨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